이따 올 거면 오든가. 이따 올 거. 사탕 상자가 비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경 쓰는 것은 물론이다. 먹고 싶은 게 매번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주 사 먹기도 하고 사다 놔서 먹기도 하고 뭐 가방 같은 데는 초콜릿 같은 것도 늘 들어있고 이래요. 한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아름 씨의 당분 섭취는 회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삭신 안. 생각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초콜릿을 먹는 것은 물론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초콜릿으로 해소한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을 찾은 그녀는 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입맛이 없어지거나 배가 부르거나 하는 일이 없다.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커피를 선택했다. 휘핑크림이 잔뜩 올라가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위에 설탕 시럽까지 뿌리고 나서야 만족하는 이아름 씨다. 커피와 함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초코 케이크. 나 왜 술을 시켰어 근데? 초코 케이크 이만한 거 혼자 다 먹어. 그러니까 지금 이중에 입관해서 지금. 먹는 건 좋은데 지금 예전보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몰라보겠는 거예요. 몰라볼 정도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던 이아름 씨는 최근 한 병원에서 비만 판정을 받았다. 제가 딸이 혼자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좀 싫어해서 이렇게 날씬했다가 갑자기 막 살이 그러니까 날씬한 건 아닌데 그냥 보통이었는데 이제 막 통통을 넘어서 뚱뚱해지니까 아빠가 이제 보기 안 좋아지니까 싫어하시고. 정말 설탕이 비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이화여대 오구택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실험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30%의 설탕물을, 나머지 한 그룹에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제공했다. 설탕물을 한번 먹어본 쥐들의 경우 순수한 물을 먹는 그룹에 비해 더욱 자주 끊임없이 물을 섭취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먹는 물의 차이만 주었을 뿐 사료량의 차이를 두진 않았다. 과연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날까? (25일) 후 양쪽 그룹의 체중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양쪽 그룹 모두 체중이 올라가긴 했으나 일반 물을 마신 그룹에 비해 설탕물을 마신 그룹이 무려 10%에 가까운 체중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그 재미나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0% 설탕물을 준 경우에는 설탕물 섭취량이 많았습니다. 대신 사료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음수를 준 실험군보다는 적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하루에 섭취한 총열량은 비슷한데 설탕물을 먹인 실험군에서 설탕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것은 바로 생체에 들어가면 열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단당류를 섭취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설탕이 든 음식과 인공 감미료가 든 음식을 사람에게 10주 동안 먹인 결과 설탕이 든 음식을 먹은 군은 평균 1.5kg의 체중 증가를 보였다. 아무래도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의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열량은 많은데 먹는 양은 적은, 즉 그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2차적으로 비만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자체가 비만 유발 물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식습관이 비만하기 쉬운 그런 식사 행태와 또 식품의 섭취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설탕류, 즉 단순당을 통해 섭취하는 열량은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양으로 따져보면 약 50g 미만입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3세에서 19세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단순당의 양은 61g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맛을 가장 선호하는 상위 5%는 매일 137g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의 3배 가까운 양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많은 식제품들 속에는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들 속에 설탕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군것질거리로 즐겨 먹는 이 비스킷 속에는 어느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1회 섭취량에 10g의 당류가 들어있다고 표기되어 있네요. 한 상자에 총 3회 분량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 비스킷 한 통을 먹게 되면 30g의 설탕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1일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훌쩍 넘는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설탕 소비국 싱가포르. 그러나 싱가포르는 지금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내 중심가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매점에는 다량의 설탕이 함유된 탄산 음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음료들은 대부분 소량의 당분이 첨가된 과일 주스와 건강 음료들이 전부다. 음료 속에 허용되는 당분의 양은 8%. 100ml당 8g의 당만 허용하고 있다. 학교 내 이런 엄격한 운영 지침은 아이들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파나요? 아니요. 달고 맛있는 음료를 먹을 수 없어서 속상하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파는 과일 주스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식당으로 몰려든다. 그리고 하나둘 가방 속에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도시락 속에 든 것은 한 끼 분량의 과일.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지정한 프루트데이, 일명 과일의 날로 통하는 이날은 각자 먹을 과일을 챙겨와 친구와 함께 먹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과일의 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요즘 아이들이 과일과 채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싱가포르 어린이들의 과일 섭취 교육은 6세 이전의 아동기 때부터 시작된다. 과일 섭취 교육이 한창인 유치원. 아이들은 과일의 향을 맡고 맛을 상상하며 과일들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아이들 스스로 과일의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준비된 과일을 직접 만지고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준다. 색색별 여러 종류의 과일을 꼬치에 끼워 만드는 과일 사태. 아이들은 과일 사태를 함께 만들며 다양한 과일 섭취의 습관을 몸소 익힌다. 싱가포르의 과일 섭취 교육은 일방적인 구호나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닌 자발적인 섭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설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훨씬 더 많은 설탕에 노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단순당의 표기를 의무화했지만 성분을 확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냥 생각해서 너무 달지 않다 싶은 건 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세하게는.
뭐 안에 성분들은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가격 봐요. 예?